40대 가장의 눈물이라. 월급 남는 게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40대 가장의 돌봄. 그래서 돌봄 지옥. 40대 가장의 눈물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지금 40대 가장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40대 가구의 중위소득은요 588만 원입니다. 588만 원. 만약에 집안에 간병을 해야 될 사람이 있다 이러면 요즘 간병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워낙 비싸서 말입니다. 이게 다른 어떤 직종보다 진짜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0만 원 들어갑니다. 한 달에. 한 달에. 이게 간병비를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내용이거든요. 게다가 40대 가장이면 아이도 있잖아요. 그죠? 아이 육아도우미 만약에 쓴다. 싸게 했을 때 최저임금에서 좀 더 주는데 264만 원이에요. 이 둘을 합치면요 634만 원입니다. 아니 내가 버는 돈은 588만 원인데 내가 써야 될 돌봄 비용은요 지금 634만 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와,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이대로 놔두잖아요. 저는 40대 가장뿐만 아니라 이게 젊은이들이 아이를 안 낳는 저출산으로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니 내가 버는 것보다가 이게 간병비나 육아도우미로 더 많이 나가니까 생활은 뭘로 합니까? 생활은 손가락 발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생활도 할 수 있는 비용이 안 나와요. 오히려 부족하니까 말입니다. 이런 게 말입니다. 사실은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예산을 지원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돈을 많이 쓰는 예산 이것은요 오히려 대한민국을 망치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도를 바꿔야지 이대로 놔두면 이게 40대 가장이 저렇게 눈물을 흘릴 정도면 아예 안 났습니다. 게다가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는 간병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에 370만 원의 간병비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충격이죠.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돌봄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을 보면 싱가포르에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564.3%예요. 진짜 대단하죠. 싱가포르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비용은 몇 배 들어간다고요? 적어도 7배 가량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7배. 564.3%니까. 9,712원이 더 들어가거든요. 시간당. 싱가포르는 1,721원만 있으면 돌봄 노동자 비용을 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게 불가능해요. 대만도 2,472원입니다. 홍콩도 2,797원이에요. 대한민국만 11,433원입니다. 엄청나죠? 진짜 엄청나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최저임금을 지금 대만이나 싱가포르나 혹은 홍콩처럼 개편을 해야 돼요. 이거 개편 안 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미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하느냐고요? 아이를 안 낳는데. 아니 지금 정부에서 필리핀 가사 도우미 들여온다고 하잖아요. 100명을 시범사업으로 들여온대요.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아니 최저임금이 지금 206만 원이 넘는데 이거 주고 누가 쓰겠냐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육아도우미가 264만 원이에요. 이거 누가 쓰겠습니까? 지금 말입니다. 홍콩이나 대만이나 싱가포르는요. 육아 비용이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그래도 말입니다. 그들 나라의 월 임금의 2배, 3배입니다. 그들 나라에. 예를 들어 뭐 미얀마에서 오는 육아도우미다. 필리핀에서 오는 육아도우미다. 그러면 그들 나라의 최저임금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준다.
이런 차원을 저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말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도 최저임금 적용하고 외국인 모두 다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그냥 퍼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아이는 안 낳는데 외국인들은 계속 들어와서 우리는 최저임금으로 계속 퍼주라면 이거야말로 난리 나는 짓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의 개혁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대로 가면 기득권만 좋아져요. 돈 많은 사람들은 돈 쓸 수 있겠죠. 외국인 가사 도우미 특히 필리핀 가사 도우미는 영어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쓰려고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비용을 주고 일반 국민이 쓰겠냐고요. 저는 그래서 그 정책을 보면서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죠. 미친 정책이라고. 저런 게 무슨 정책이냐고 제가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최저임금의 구조적인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일을 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된다는 것은 최악이에요. 문제는 앞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고요? 지금 이대로 가면 지금 보시다시피 돌봄 서비스의 인력이 계속 부족해집니다. 2018년만 하더라도요. 낙관전 전망이든 비관적 전망이든 18만 7천 명이 부족했습니다. 2027년에 가면 낙관전 전망은 20만 9천 명이에요. 비관적은 38만 3천 명이 부족합니다. 이게 2042년을 가보세요. 2042년을 가면 와 이거 진짜 충격 안 됩니까? 제가 봐서는 진짜 충격이 될 것 같거든요. 이대로라면요. 2042년에 가면 돌봄 서비스 인력이 낙관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 61만 1,000명이 부족합니다. 61만 1,000명. 2042년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갑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2042년에 비관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 154만 7천 명까지 줄어든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저는 굉장한 충격이 저는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인건비는 저렇게 되면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올라갑니다. 이게 개혁이 필요하다는 바로 이유예요. 제가 최저임금의 개혁이나 주 52시간제 개혁이나 중대재기업처벌법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도 이겁니다. 이게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면 어느 누군가 가족 중에 누군가는 그만둬야 되잖아요. 간병비가 저렇게 비싸면. 그러면 가족 중에 누군가 그만둬서 간병을 할 때 그때 다가오는 경제적 손실은 얼마나 될까요? 어마무시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간병을 하기 위해서 그만둔다. 그러면 2022년 기준으로 89만 명이 사실상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을 하거든요. 그 바람에 19조 2천억 원의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42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355만 명이 이게 간병을 하기 위해서 혹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그만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손실 금액도 76조 9천억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엄청나잖아요. 이게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예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한국은행이 이렇게 발표해서 지금 노동개혁이 얼마나 시급하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정부가 노동개혁을 진짜 이번에 똑부러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료개혁 때문에도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죠. 의사들이 환자를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정부는 지금 계속 제재만 한다고 하고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경제의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동개혁은 이보다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 초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개혁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말입니다. 개혁을 당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것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른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런 개혁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도 있고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는 책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개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자꾸 변죽만 울리는 건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해요. 네, 뭐 야당이 워낙 공룡 야당으로 형성이 돼 있어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야당이 아무리 공룡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많이 저는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 아마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나면 어떤 식이든 개혁은 크게 나타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마 그런 일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짐작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개혁이 일어나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 희망이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좋겠고요. 그런 개혁이 일어나서 진짜 좋아진다면 저는 정관진 TV가 이렇게 새벽같이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준비해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도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 기분 좋다 그런 생각을 들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개혁, 경제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개혁이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